자, 안녕하세요. 차이나팀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 바로 A6 45TFSI 꽈트로 프리미엄 PU 모델입니다. 자, 이 PU라는 게 상품성 개선이란 걸 뜻하는데, 자, 어떤 상품성이 개선이 됐냐? 바로 타이어 스펙이 개선이 됐죠. 기존의 A6는 225, 518의 타이어 스펙이 껴져 있었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는 245, 45, 19의 타이어 스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전에 그 18인치가 달린 A6를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이 타이어 스펙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차의 주행 특성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냥 눈에만 보기 좋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동시에 이 차의 최대 경쟁차인 5시리즈하고도 이 차를 다방면에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차는 45TFSI 모델이기 때문에 265마력을 내주는 2.0 터보차저에다가 S트로닉이라고 불리는 최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차의 최대 경쟁차인 530i의 경우에는 252마력을 내주는 2.0 터보 엔진에다가 ZF 8단 미션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차의 파워트레인을 좀 비교해 보자면 일단 엔진 느낌은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면 이 두 차의 엔진 모두 이제 아우디는 40TFSI 엔진 기반, 그리고 BMW는 그 184마력짜리 B4620i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터보 부스터 합을 늘려서 마력을 증가시키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 가속을 할 때 어떤 자연흡기스럽게 나간다는 느낌이 좀 덜하긴 해요. 자,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가속 느낌을 주는데, 자,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자, 이 S트로닉은 듀얼 클러치 기반 미션이고 ZF는 이제 토크 컨버터 기반 미션이죠.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보통 이제 미션 하면 ZF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S트로닉 미션이 ZF 미션 대비해서 못하다는 건 아니죠. 자, 일단 그 ZF 미션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자동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듀얼 클러치 미션만큼 그 동력 손실 없이 상당히 빠른 변속감과 가속 시에 락어 클러치를 붙여주는 속도 자체가 진짜 빨라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 컨버터 방식이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미션 변속 느낌도 당연히 부드럽고요. 반면 이제 듀얼 클러치 기반 S트로닉은 완전 반대죠. 클러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션의 변속 속도랑 직결감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듀얼 클러치 미션의 구조적인 특성상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저단에서의 꿀렁임이 많이 지적이 되죠. 실제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폭스바겐 그룹의 그 7단 DSG 미션을 경험하면서 그 꿀렁임을 느낀 적은 그 T-Roc 2.0 디젤에 결합되어 있는 전륜 7단 DSG 미션에서 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2단에서 1단으로 내려갈 때 정말 잠깐 꿀렁임 정도였지 체감되게 불편하다 정도도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S트로닉도 제가 아우디 차량을 타보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런 꿀렁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의 스포츠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옆돈제 와인딩 코스로 왔고 다이나믹 모드에 한번 놓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코너를 돌 때 악셀링을 해주면서 후륜 쪽에 구동을 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돌면 약간 노면이 미끄러워서 차가 약간 밀리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뭐 노면이 약간 미끄러워서 밀리는 거지 차 자체는 지금 지난번에 타본 그 18인치짜리 A6보다는 거의 한 5배 정도는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 자체가 그 지난번 A6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긴 해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게 다 타이어 때문이거든요. 아우디 차량들은 이 타이어가 운동 특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우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언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 진입을 할 때 딱 이렇게 버텨주면서 스로틀을 치면 이제 꽈트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구동이 뒷바퀴로 가면서 어떤 네 바퀴의 최적의 구동 배분을 보여주면서 트랙션을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코너를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 스펙이 중요하다는 건데, 예전에 225mm짜리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간 A6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면은 아무리 그 꽈트로 시스템이 네 바퀴의 구동을 준다고 해도 그 구동을 받아주는 그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접지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최대한의 트랙션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폭의 증가로서 오는 게 단순히 접지력 증가뿐만 아니고 울트라 꽈트로의 어떤 효과성도 최대로 끌어올려 줌으로써 스포츠성을 좀 더 끌어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공도 주행이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당연히 225mm의 타이어도 괜찮죠. 근데 제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스포츠성이 잠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어의 아쉬운 그런 스펙 때문에 그걸 다 끌어내지 못했는데, 타이어 폭이 그래도 증가가 되고 인치수가 1인치 정도 늘어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그 포텐셜을 끌어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아우디 A6 구매 관심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아우디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서 이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차량가는 7,627만 6천원입니다. 프로모션 8% 들어가서 7,017만 3,92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도 있고요. 인도 시기는 뭐 이번 달 안에도 들을 수 있고, 재고 현재 없는 차들도 계약해 주시면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 안에는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 꽈트로 시스템에 대해서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우디 차량을 구매 고민하면서 이 꽈트로가 있는 모델을 사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 아우디의 가격 정책과 트림 정책 특성상 이제 높은 트림에는 꽈트로 시스템을 기본으로 넣어주고 이제 낮은 트림에는 그냥 선택권 없이 꽈트로 시스템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제 굳이 꽈트로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서 트림을 선택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편의사항이 더 많아서 높은 트림을 선택하니까 꽈트로 시스템이 그냥 따라온다 라는 개념이 더 강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이 꽈트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은 BMW의 엑스드라이브나 그 벤츠의 포매틱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엑스드라이브나 포매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4륜 시스템이 추가됨으로써 오는 그 공차 중량의 증가와 너무나 안정적인 트랙션에서 오는 그 운전 재미의 하락이라는 게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M340i하고 M440i를 같은 코스에서 몰아봤을 때 확실히 M340i 쪽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BMW 같은 애들은 그 4륜을 넣음으로써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건데, 이 아우디의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을 빼면 그냥 전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륜차에서는 어떤 순수 후륜구동 차만이 줄 수 있는 그 운전의 재미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없다면 당연히 이제 꽈트로 시스템을 넣는 게 낫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제 가속을 할 때거나 정차 후에 출발할 때, 그리고 코너를 돌 때 대부분 이제 4륜 시스템이 개입을 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4륜 시스템이고, 특히 이제 타이어 스펙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립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꽈트로 시스템이 작동할 때 그 효과성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승차감인데, 몇몇 분들이 이 차의 타이어 스펙 변경으로 인해서 승차감 하락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타이어 폭도 증가됐고 이제 인치수도 1인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하실만 한데, 근데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A6 라인업은 전부 다 타봤거든요. 심지어 그 225, 45, 20인치가 껴져 있는 A6 50TDI를 탔을 때도
전혀 그 승차감이 나쁘다거나 통통 튄다거나 하는 경우를 체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독삼사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1 시리즈나 X1 같은 그 정말 엔트리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승차감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리고 이 뒷바퀴에 달려있는 댐퍼의 길이도 상당히 긴데 거의 뭐 휠하우스 상단 끝까지 댐퍼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이 2열의 전체적인 승차감 뿐만 아니고 이 댐퍼의 전체적인 이동의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방지턱 승차감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가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2열 공간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보고 오시죠. 자, 지금 A6 2열에 앉아 있는데 시리즈 대비해서 뭐 크게 뭐 좁다 넓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 정도라면 그 1열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당겨주냐에 따라서 레그룸 공간이 차이가 날 정도의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1열을 제가 조금 뒤로 눕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먹이 한 2개 정도는 빡빡하게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간성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고, 그것보다 만족스러운 점은 뭐냐면 제가 항상 2열을 리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푹신함, 그러니까 착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아우디의 SUV 차량들을 타보면서 느낀 건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단단하다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지금 A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보니까 시트의 착자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엄청 부드럽다 이 정도는 아닌데 부드러운 측에 속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그대로 갖춘 것 같고,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도 2열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피로함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감과 이 착자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연비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한 10km의 한 고속도로를 한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한 14에서 15 정도 찍히는 걸 봤고, 이런 시내 주행에서 한 킬로 정도를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0km는 안 나오고 한 8에서 9km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시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이 A6라는 게 타이어 스펙이 변경됨으로써 그 얻는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승차감에 치중된 퍼포먼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차가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점은 이제부터 이제 A6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A6 4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PO 모델 리뷰를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